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시장이 또다시 코스피는 3천이 또 네. 무너지고 코스닥은 또 1,000이 무너지는 저희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네, 뭔가 그렇게 뭔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섹터가 이제 연속성이 좀 없어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늘 사실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없어요. 그냥 개별주의 그 각계의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고요. 네. 게임주 중에서 넷게임주가 또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서 상한가 또 근접하는 모습들. 뭐 앞서 말씀드린 SNK 같은 경우 개별 이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면서 시장 자체가 조금 지금 하락하는 종목도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뭐 100개밖에 상승이 안 나올 정도로 등락 비율 쪽에서도 최저점을 좀 기록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전일 미국 시장이 좀 상당한 변동성.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일이 아마 미국의 옵션 만기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네. 옵션 만기일 전후가 통상 변동성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미국 시장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미국 관련된 부분들 좀 많이 코멘트를 드릴 때도 제가 뭐 다우존스나 S&P 500은 괜찮은 것 같지만 나스닥은 조금 애매하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은 잠시 뒤에 또 하나하나 또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전장은 별다른 특징적인 부분이 없는 각계의 이 종목 장세가 그냥 소수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좀 뭐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특색이 없이 주도주 없이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늘 금요일인데 기분 좋게 네. 투자 아이디어 좀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신광섭 매니저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이 좀 최근에 많이 부진하죠. 네. 오히려 좀 물론 이제 반등 나올 때는 또 그만큼 탄력이 나오지만 한 기간을 두고 보면 S&P나 다우 대비 나스닥이 조금 더 변동성이나 하락폭이 좀 컸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우리나라는 좀 잘 버틴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잘 버티는 네. 국면인데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새로 고침은 경기 민감주라는 주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민감주가 가치주이기도 합니다. 네. 밸류에이션이 워낙 싸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저평가 영역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가치주 내지는 경기 민감주 이렇게 저희들이 주제를 나누고 이제 있는데 금리가 이제 인상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 뭐 성장주에서 가치주 이렇게 증시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미국은 조금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요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 관련된 코멘트 나올 때부터 네. 이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큰 틀로 두 가지로 나누면 미국도 이제 대형주가 있고 중소형주가 있겠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극단적으로 대형주와 소형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 10년 동안 대형주에 대한 시총을 키웠던 주요 종목들이 아마 아시다시피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IT 공룡 기업들이 주도했던 장세가 정확하게 한 12년 정도가 이어졌습니다. 12년 정도가 이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 그대로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빵 하고 터지면서 그때까지 이제 주도했던 그 경기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뭐 소재 화학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원래는 이제 08년 서프라임 모기 사태 터지기 전에는 이제 대형주의 시총을 좀 가지고 있다가 이게 점진적으로 교차가 되면서 12년 동안에 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국도 경기주가 많이 약세보다는 뭐 굉장히 아예 안 좋았죠. 12년 동안 누웠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인데 그래서 뭐 제가 가끔 이제 대형주와 소형주를 비례한 강도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시총이 많이 커진 종목들 이런 종이 이제 대거적으로 좀 하락이 나올 때가 좀 주의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 미국에서 그런 모습들이 어제 좀 보여줬습니다. 어제 뭐 애플은 장중에 4% 넘게 빠졌었고요. 맞아요.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여러 가지 오도비도 뭐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 뭐 이런 부분 나오면서 10% 급락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이 부분이 실제로 성장주가 사실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제가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면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잘 못한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예. 앵커님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거요? 예. 가치주 대비 성장주 비교 추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그럴 수 이제 있겠네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의 툴을 갖고
싼 것과 비싼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ER이라든지 PBR, 그러니까 일단 PER은 이제 주당 순이익이고 PBR은 주당 순자산에 대해서 주가의 레벨을 보잖아요. 저건 이제 EV라 그래서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이 가치주 대비해서 얼만큼 높아졌냐라는 상대적인 개념인데 IT 버블 때만큼 높아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저기 이 수준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네. 다만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는 공교롭게도 이 수준일 때 연준의 긴축이 시작됐다라는 거. 그랬을 때는 밸류에이션에 들어가는 이 기본 공식 중에 분모, 즉 이 주가를 좀 낮추는 이유 그 항목이 할인율, 즉 금리가 있기 때문에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비싼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려 최근에 나타나는 말씀하셨던 어제만 하더라도 애플이 그 네. 큰 시총이 4%나 흔들렸다라는 그쵸. 거는 여러 뭐 이유도 있겠지만 뭐 FOMC 이후라는 걸 생각하면 금리 때문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저기에 바뀌어간다라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 전의 그림이 바뀌어 나갔을 때도 굉장한 변동성 내지는 굉장한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네. 좀 큰 사건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코멘트 네. 해드리면은 이게 이제 닷컴 버블 당시에 차트 비교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가치, 그러니까 내재 가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성장주와 그때 당시 닷컴 버블 성장주의 부분의 차이가 뭐냐면 물론 전체적인 평균 기업이 아니지만은 이제 최근 들어서 성장주 종목들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현금 창출 능력이 월등한 종목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뭔가 이제 버블이라고 가정한다면은 버블의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신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다 해서 뭐 지금 상황, 그러니까 닷컴 버블 당시의 유동성과 현재 유동성은 급격하게 좀 차이가 있고 화폐 가치도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좀 추가적인 퍼포먼스는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이거를 자료를 요청한 부분들은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월가의 격언도 있듯이 우리가 끝까지는 못 먹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래도 뭔가 저는 저 지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성장주의 포트는 조금이라도 유지하지만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서 내가 7개 정도의 성장주 포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 그림을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서 이 성장주의 포트를 조금이라도 두세 개를 더 줄이는 네.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참고하기 위해서 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네요. 네, 제가 들었을 때 쉽지만은 않은데 네. 저도 아까 식스팩에서 선수 교체라고 좀 표현을 해봤는데 네. 저도 뭔가 그런 시점, 뭔가 금리도 올라가니까 네. 그런 시점이 오겠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경기 민감주를 봤을 때 눈여겨봐야 될 종목, 섹터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제가 아마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치면 상한가도 마찬가지고요. 작년 말부터 경기 민감주를 많이 좀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 예. 뭐 쉽게 얘기해서 밀었던 업종 중에 하나였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경기 민감주가 좀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 6월부터 꺾였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뭐 반년 가까이 쉬었습니다. 반년 가까이.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요인이 뭐냐면 네. 큰 틀에서 봤을 때 경기 민감주가 뭐 그래도 섹터마다는 좀 다르겠죠. 철강도 사이클도 있고 화학도 사이클도 있고 건설도 사이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각계적으로 섹터별의 순환 사이클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 좀 봤을 때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한 번 턴어라운드 하면 2, 3년 정도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바로 경기 이 민감주 시크니커 업종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실상 그렇게 많이 외치고 연말부터 작년 연말부터 주가 상승이 뭐 2배 이상 나온 기업도 있고요. 화학 쪽에서는 뭐 대한유나 이런 종목도 뭐 3-4배까지 간 종목도 많았거든요. 반년 동안에. 그리고 나서 지금 뭐 거의 뭐 이제 고점 대비해서 디스카운트가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야? 이거 경기 민감주 그냥 두세 달 쉬었다 갈 줄 알았는데 과도하게 6개월 이상 눌리는구나. 그러면서 조금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오니까 조금 여러 가지 생각, 고민을 좀 많이 하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라도 뭔가 손실을 좀 줄여서 포트를 네. 재편할 수 있을지 어떤 기회를 삼아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데 경기 민감주 관련된 부분들을 보유 중이신 분들은 뭐 건설이 됐든 철강이 됐든 간에 관련된 부분을 좀 따져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경기 민감주라는 사이클 자체가
2, 3년 정도는 우리가 바라보고 투자해야 되는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섹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 미국 시장도 최근 그 조정 이후에 시크니컬 쪽이 좀 그래도 탄력받는 모습. 그래서 다우존스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최근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이제 시크니컬 업종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네, 에너지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딱 그 잣대를 갖다 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제 오늘부터 갑작스럽게 추위가 엄습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한파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이제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가스공사에서 뭐 동결 관련된 의견도 나오고 있고 추가적인 뭐 인상 관련된 부분은 내후년으로 미루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가스 관련주겠죠. 한국가스공사, SK가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은 눈여겨봐야 되고 이런 종목들의 특성이 뭐냐면 결국은 그 배당이 나오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제가 계속 단기간은 기조가 변함이 없습니다. 27일 배당 기산일 전까지 진행하는 걸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도 오늘 오다 보니까 너무 추웠고 네. 배당까지 생각하면 뭐 한국가스나 SK가스 괜찮은 컨셉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새로 고침을 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연 내내 계속 좀 약간은 좀 매도 기조였다가 11월부터인가요? 조금 이제 반도체가 돌아서면서 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좀 사들여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에서 변동성이 그래 조금은 네. 줄어든 상황인데 왜 이렇게 외국인 쇼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타국가 대비해서 조금 아웃퍼폼을 많이 한 종목들이 워낙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실적은 뭐 피크아웃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있지만 그래도 실적은 계속해서 찍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 관련주도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그 리서치를 한번 해보니까 네. 미국은 이제 성장주 대비해서 가치주가 얼만큼 아웃퍼폼 했느냐 네. 이거를 좀 보니까 언더퍼폼 했는지 보니까 지금 90% 정도 평균적으로 90% 그러니까 가치주가 이제 경기주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여기 있으면 가치주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90% 아웃퍼폼했던 부분이 최근 이제 언더퍼폼이죠. 예. 언더퍼폼했던 수익률이 부분이 이제 그렇죠. 좀 부진하다는 표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으면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기대 이하의 수익률이 좀 많이 크게 나왔다. 이렇게 그렇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기가 지금 도래되기 때문에 아마 미국 쪽에서도 아마 운용사들이 조금 이제 가치주 쪽으로 뭔가 포트를 좀 정비하려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JP 모건이라든지 뭐 골드만삭스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조금 레벨 다운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3,700을 3,300까지 뭐 떨어뜨리고 3,300인데 우리 3,000까지 떨어뜨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게 4개의 사이클이 있는데 여기서 뭔가 이제 후기로 넘어가는 시즌에 들어왔다 한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OECD 경기선행 지수는 이미 2분기, 3분기 끝날 때쯤에 꺾이고 있는 추세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출 마진이라고 하겠죠. 그런 부분에 무역 수지 마진을 좀 비교했을 때도 아직은 나아지는 모습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역성장 이 장세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을 좀 봤을 때 그래서 역성장 국면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뭔가를 사긴 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예 발을 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뭐 MSCI라든지 여러 블랙록이라든지 패시브 자금들 그래도 몇 %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한 부분들은 성장주에서 샤이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은 많이 언더퍼폼한 이 가치주 쪽으로 어쨌든 가치주라는 게 결국은 기업이 싼 부분도 있죠. 저평가에 대한 레벨도 분명히 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이제 역성장 국면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그래도 실적은 뭐 그렇게 변하지는 않을 거다. 이러한 부분의 측면에 좀 부각될 수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조금 이제 수급들이 최근에 좀 많이 쏠리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90%나 이제 수익률이 부진했기 때문에 네. 가치 영역에 있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좀 이렇게 잘 버틸 수 있고 네. 국가로 보면 미국보다는 한국이 밸류에이션이 아직 뭐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중국이 최근에 좀 부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자금, 중국에 투자했던 이머징 자금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약간 맞습니다. 이제 패시브 말씀하셔갖고 저도 생각이 나는데 이게 검증이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중국이 하락할 때 우리나라도 다 같이 하락했었거든요. 맞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완벽한 이제 연결고리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잘 버텨주는 거는 어쩌면 최근에 이제 중국이 여러 가지 공동부유라든지 홍콩 시장에서의 어떤 외국인 엑소더스가 발생하는데 그게 한국이랑 대만 쪽의 자금이 조금은 배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건 아직 뭐 검증된 건 아닙니다. 오늘도 홍콩 항생지수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수준을 저점 지금 이탈했더라고요. 금융위기 네. 때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떨어진 네. 상황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단순히 생각하면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홍콩 자금을 사서 홍콩이 어떤 바닥을 보이면 한국도 올라가겠지라는 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거꾸로는 야 이거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계속적인 하락에서 깨고 내려갔다? 그러면 홍콩 쪽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한국으로 자금이 오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외국인이 여러 이유이긴 하지만 한국의 어떤 코스피를 선택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3,000원은 좀 유지해주는 뭐 살짝 깨지긴 했지만 근데 반면에 코스닥은 좀 이게 좀 별로거든요 최근에 네. 양도세 때문에 맞아요. 그런지 몰라도 네. 아니면 항상 연초에 코스닥이 좋잖아요. 그러려고 지금 웅크리고 있는 건지 저희 강성원 아나운서가 항상 그러잖아. 2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호텔. 무릎을 꿇었다 잠깐 뭐 뒤로 이러는데 간다. 네.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근데 나스닥 시장에 보여줘가지고요. 사실은 이제 같이 가.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얼마큼 빨리 이제 진행이 되느냐, 1차 금리 인상기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러 가지 뭐 실적이 좀 어느 정도 3년 연속 계속 흑자가 진행이 되면 이제 상장 요건에 부합되면 웬만하면 다 상장시키고 거기도 또 코스닥에 조금 더 어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기술 틀에 관련된 이 요건에 부합만 하면 상장을 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뭔가 이제 실적에 대한 마진이 확보되지 않은 기업도 어느 정도 기술 관련된 부분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쉽게 조금 이제 상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코스닥에 좀 많이 편입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예.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뭐 코스닥 관련된 부분들을 뭐 매수를 하다가 다시 또 도로 내뱉는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일단은 큰 우리가 기조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기 1차 금리 인상기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뭔가 이쪽은 조금 약세를 상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상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주 중심의 이런 성장주들이 좀 많이 포진돼 있지만 반대로 코스닥의 지수를 버티게 하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뭔가 이 호재 퍼포먼스가 좀 나오게 되면은 뭔가 이제 기술주들이 좀 내려갈 때 제약바이오가 한번 강세를 보이면 네. 그래도 지수를 좀 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좀 나오면은 좋은 모습 보여주겠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자꾸 요즘에 또 뭐 일동제약이나 이런 종목들이 코로나 또 치료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엮이면서 그러니까 제가 좀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차라리 그런 프레임을 빨리 지워버리고 본연의 가치 그리고 본연의 연구 이런 임상 결과로 통해서 이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이제 모멘텀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프레임이 자꾸 씌워져 버리다 보니까 근데 그게 조금은 좀 염려되는 부분이죠. 그게 이제 다시 또 이제 버블을 좀 키웠다가 또 훅 빠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코스닥에서는 사실 가장 또 중추가 되는 거 게임도 있겠지만 2차 전지도 거기서 가장 소재 업체들이 중추에 있는데 네. 코스닥이 상승하려면 2차 전지도 반등을 함께 해줘야 또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2차 전지 소재 쪽은 누구나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나스닥이 최근에 변동성을 보이는 것처럼 2차 전지 소재도 조금은 그런 영향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공교롭게도 또 다음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네. 거대한 이제 IPO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뭐랄까요, 뭐 눈치 보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려서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그 LG 엔솔이 상장되면서 밸류에이션이나 성장성이 같이 부각이 된다 그러면 아마도 다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2차 전지가 최근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이제 캐파 증설이겠죠. 네. 앞으로 미래 실적을 좀 땡겨서 쓸 수 있는 2025년에 이 정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 캐파 증설이 있는데 캐파를 증설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은행에다가 회사채를 발행하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금리가 인상기에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들이 저는 2차 전지도 여기서 뭐 선별적으로 이미 캐파 증설 관련된 부분들의 자금 조달이 끝난 기업들은 괜찮다. 근데 앞으로 뭔가 몇 개가 더 남아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조금은 조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에너지 솔루션 상장까지가 조금 이제 1월 27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이제 뭔가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왜냐면 2차 전지 소재가 바닥에서부터 연초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두세 배 정도 올라간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선별할 때는 이 금리 인상기랑 맞물려서 캐파가 이미 끝난 증설이 되고 자금 조달 계획이 이미 마련된 이런 종목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조금 추가 하락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뭐 좀 질문해서 2차 전지 얘기를 또 깊게 나눠봤는데 네. 자,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있어서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포함해서 네.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추세를 딱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해운주를 좀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해운주요? 네, 해운주들 좀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HN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외국계들 들어오고 모습이 보였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대한해운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뭐 펜오션하고 대한해운 있지만은 펜오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공격적인 이 운임을 하는 업체고요. 대한해운은 약간 좀 보수적인 이제 현금을 좀 쥐고 있으면서 보수적으로 이제 해운을 하는 이제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최근에 이제 수급 흐름들이 이제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운주가 많이 하락이 나왔다가 최근에 좀 돌리는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중국의 이제 코스코 해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해운, 벌크든지 컨테이너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광물 자원에 대한 가격에 대한 변동이겠죠. 광물 자원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벌크 쪽이라든지 이쪽에 좀 호황이 좀 다시 또 찾아올 수 있는 배경도 있기 때문에 전날에 보니까 중국의 이런 연주 석탄 채굴이라든지 녹청 석탄들이 20%, 25%, 10%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중국 쪽에서도 부양책 관련된 부분과 내년 동계올림픽에 대한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이 좀 계속해서 병행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운임은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기대돼서 이 해운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플랜트 쪽에서 최근에 수급이 좋은 기업이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요 종목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참고를 그냥 간단하게는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뭐 유가 상승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중동 관련된 플랜트 건설을 또 주로 영위하다 보니까 삼성 엔지는 정말 한 2달 연속으로 계속 꾸준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계들이. 그래서 관련된 부분 수급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개의 섹터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야, 삼성 엔지니어링 되게 오랜만에 또 보네요. 또 작년이 아니죠. 또 올해 여름에 또 신광섭 매니저 수익률 1등 만들어준 또 종목 아닌가요? 네, 거기까지만 하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그런가요? 겸손하게. 또 이런 겸손하게 네. 겸손하게 또 이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좋은 정보 얻으려면 무료 방송 또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오늘 이제 장 끝나고 진행을 하겠고요. 예. 뭐 미국이 약간 좀 기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좀 불안했던 요인들을 제가 말씀 미리 좀 드렸었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아마 연말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포트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 위주로 잘라야 되고 그 종목들을 어떻게 현금을 갖고 있다가 새롭게 편입해야 되는 부분들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수 있는 전략을 오늘 너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MBN 골드 또는 신광섭이라 검색하시면 오늘 장 끝나고 바로 무료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잠시 뒤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